11워가 겹쳐진 한국 정치의 위기, 총 안 든 내전, 심리적 사륙전. 최근 한국 정치권이 보여주는 모습은 총을 들지 않았을 뿐 사실상 내전에 가까운 극렬 대립 상태다. 계엄령의 후유증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정부와 야당, 나아가 사법기관이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고 척결 대상으로 삼고 있다. 대통령 사형부터 반국가 세력 숙청 같은 위협적 언사가 오가는 등 공포 분위기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다. 대통령 관저는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채 시민들의 출입조차 쉽지 않은 요새가 되었고, 여의도와 광화문 일대에서 벌어지는 시위와 맞불 집회는 언제 폭력 사태로 번질지 모를 정도다. 이런 대치 국면을 예전처럼 단순한 여야 충돌이나 진영 대결로 치부하는 것은 심각한 오판이다. 이 갈등은 권력 핵심 인물이나 특정 이슈를 둘러싼 지역적 국지적 수준이 아니라 국가 정체성 자체를 두고 벌어지는 전면전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미국 내전을 가정해 만든 현실 고발 영화인 11워가 국내 개봉에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이 작품이 보여주는 분열과 폭력 상황이 한국의 정치 지형에 기묘하게 겹쳐지는 탓에 시사점이 더욱 크다. 11워가 던지는 묵직한 질문. 영화 11워는 가상의 시점에서 미국이 극도로 분열하여 내전 상황으로 치닫는 과정을 보여준다. 대규모 폭동과 시위, 분노에 휩싸인 군중,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며 점점 파국으로 치닫는 정파들의 충돌이 적나라하게 펼쳐진다. 관객은 설마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라고 놀라면서도 2021년 실제로 벌어진 미 의사당 점거 사태를 떠올리면 결코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섬뜩함을 느낀다. 무엇보다 영화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미국 내에 여전히 견고한 자기방어 시스템, 즉 견제와 균형, 노련한 어른들, 그리고 정치적 위기 앞에서 초당적 결집이 가능한 일부 정치인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폭력이 극단적으로 치달아도 결국에는 사법부나 원로그룹 등이 이를 적절히 제어하고 결핍된 부분을 보완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난다. 이 시스템 덕분에 미국 민주주의가 250년 넘게 유지되어 왔다는 것이 영화가 암암리에 보여주는 메시지다. 한국에서 벌어지는 총 안 든 내전. 반면 한국의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그 시스템의 작동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이 계엄령과 관련해 반국가 세력 척결을 이유로 들며 거세게 맞서고, 야당은 내란몰이에 가까운 공세를 퍼부으며 사실상 국가 권력을 재편하려 한다. 공수처, 경찰, 경호처 등 주요 국가기관이 서로를 고소 고발하거나 집행 권한을 놓고 정면 충돌하는 모습은 이미 법치주의의 기본 틀이 붕괴되었다는 신호로 읽힌다. 특히 대통령 체포영장을 둘러싼 혼란은 정부와 사법부, 그리고 정치권이 정상적 대화와 타협 대신 상호 불신과 극한 대립에 갇혀 있음을 보여준다. 공수처는 논란 많은 내란죄 수사권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시도했고, 이에 법원 판사는 압수수색 예외 조항을 사실상 배제한 영장을 발부해 논란에 불을 붙였다. 대통령은 이를 정치적 탄압으로 간주하고 영장에 불응하며, 경호처는 대통령 관저를 요새로 만들어 공수처의 접근을 차단했다. 이 일련의 대치 상황은 곧 누가 대한민국의 진짜 주인이냐를 놓고 벌이는 힘겨루기이자 사실상 총 안 든 내전 상태로 보인다. 상대편을 반국가 세력, 내란 세력, 종북 세력 등으로 낙인 찍으며 서로에게 멸절의 의도를 숨기지 않는 것이다. 예컨대 대통령 사형, 총 쏴서 체포, 이재명은 안 된다 등 위험 수위의 발언이 난무하고, 야당이 집권하면 상대당 핵심을 모조리 처벌하겠다는 식의 적개심이 노골화되고 있다. 내전을 키우는 정치, 멈출 수 있나?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양대 축은 분명하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단행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법적 정치적 폭탄을 던졌다. 이에 맞서 이재명 대표가 대권 조급증에 사로잡혀 탄핵 소추와 내란 부역자, 딱지 붙이기 등을 감행하면서 사실상의 무정부 상태를 가속화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안의 신속 처리 논란, 총리와 장관들에 대한 대거 탄핵, 그리고 무차별적인 고발전 등은 사회 전반에 혼란과 피로감을 키우고 있다. 문제는 이 혼란을 제어해줄 최소한의 장치, 소위 어른들이나 원로그룹, 신뢰받는 사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국과 달리 한국에는 양진영을 초월해 이건 너무 심각하니 잠시 전쟁을 멈추고 국익을 논의하자라고 말해줄 만한 중재 세력이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헌법재판소마저도 신뢰 위기를 겪고 있다. 대통령 탄핵과 내란죄를 분리 심리하겠다는 움직임, 민주당의 요구에 헌재가 어떻게 호응할지 여부 등이 도마 위에 오르며 결국 헌정기관조차 진영 논리에 굴복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심리적 사륙전의 출구, 어디서 찾을 것인가? 미국 11워 영화에서는 내전이 일어날 만한 요소가 잔뜩 깔려 있음에도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 운영의 중심을 놓지 않으려는 정치권과 원로층이 등장해 최악의 파국을 막는다. 현실의 미국도 그동안 양극단의 분열을 피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극단이 폭발할 때마다 이를 제어하려는 정치적 사법적 장치가 작동해왔다. 한국의 현재 상황을 냉정히 평가하자면 이런 완충 장치가 대부분 무너져 있다. 각 세력이 공권력을 제각각 활용해 상대방을 몰아쓰면서 사법체계가 오염되고 여야 모두 뒷뒤를 생각지 않는 식으로 치닫고 있다. 그러나 정치가 법치를 삼켜버리는 상황은 국가 중추가 마비되고 무정부 상태의 심화로 이어질 뿐이다.
가장 현실적인 해법은 대통령과 야당 대표 모두 그리고 각 수사기관이 법과 제도 안에서 규칙을 지키며 절차를 밟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공정을 전제로 한 심리를 약속하고 경찰이 내란죄 수사를 법적 근거에 차분히 진행한다면 대통령 역시 영장 거부 명분을 잃게 된다. 야당도 혼란의 확산이 대권 승리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갈등을 더 키우는 결정을 스스로 자제해야 한다. 결론으로 분열을 막을 어른들과 시스템이 필요하다.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심리적 살육전은 총부리를 겨눈 물리적 내전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 교묘하고 위험하다. 서로를 적으로 규정해버리는 심리전과 언어폭력이 가속화될수록 사회 구성원들은 극심한 피로감과 혐오감을 느끼며 공동체에 대한 신뢰를 잃어간다. 나라 전체가 적대에 빠져드는 순간 회복에는 더 큰 고통과 시간이 필요하다. 영화 11워가 보여준 최후의 교훈은 결국 국가가 위기에 빠졌을 때 이를 완충하고 지탱해줄 어른들,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제도와 세력이 없으면 내전은 상상 이상으로 혹독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이다. 지금 한국에 필요한 것은 서로 다른 진영이 하나의 공동체라는 인식을 다시금 되새기고 최소한의 제도적 도덕적 합의를 찾아가는 일이다. 그것만이 총 안 든 내전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칼끝을 겨눈 심리적 살육전의 고통을 끝낼 수 있는 선택지는 결국 정치권과 사법부 그리고 시민들에게 달려있다. 지금이라도 실질적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공통분모, 즉 법과 제도를 존중하며 국정의 중심은 개인이나 특정 진영의 승리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안녕에 있다는 상식을 공유해야 한다. 이 기본조차 흔들린다면 한국은 영화 속 디스토피아가 현실이 된 12호의 무대와 다름없는 곳이 되고 말 것이다. 안녕하세요. 지성의 숲입니다. 지금까지 6,400개가 넘는 영상을 올리고 5만 명의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시청해주시는 분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입니다. 앞으로 더 가치 있고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성필원으로 꼭 검색해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함께 성장해 나가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